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가 됐던 홀덤 펍의 집합을 금지하고 스키장을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역 구멍을 없애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영국과 미국에서 투여 중인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0시 기준 어제 확진자가 1,062명이고 서울과 경기만 해도 거의 700명이 됐고요. 보니까 제주도에서 27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갑자기 늘었는데 잠시 후에 원희룡 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할 것 같으니까 그때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1,00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는 이 추세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전 수도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방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예. 특히 지방에서는 요양병원으로 중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젊은 층을 통한 그러한 무증상 감염이 이미 다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이지만 다른 나라 사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80만이 감염이 됐는데 항체 검사에 450만이 나왔고요. 5배고 대만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한 450명 정도가 확진자였는데 네.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11,800, 12,000명, 25배가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1,000명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5배에서 10배를 하게 되면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태가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분명히 단계 격상이라든지 뭔가가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영향이 가서 병상 자체 문제나 의료 체계 문제가 꼭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 이동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이동량이 준 것만 가지고는 확산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예. 대부분 사회생활 공간에서 직장생활 공간에서 감염이 돼서 그게 결국은 가족 감염이 되고 가족 감염이 지금 취약계층으로 옮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동 제한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거의 멈춤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도 나름 조치를 강구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과연 일반 시민분들의 개인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경각심을 많이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네,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1,000명을 넘나드는 이런 규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는 경각심이 더 올라갔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예. 현재 나오는 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안 불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 확산세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해나가야 될 노력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께서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3단계 격상이 되는 것인지 된다면 언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일단 기준 자체는 충족한 것 같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5단계로 다시 만드실 때 기준은 지금 충분히 충족이 돼 있었고 계속 2단계, 2.5 단계 자체도 계속 늦추면서 지금 단계 격상을 하다 보니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우리가 3단계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봉쇄와는 달라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재택근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의 감염을 좀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학생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일 격상이 또 늦어지게 되면 의료 체계가 못 받쳐줍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의료 체계가 아직은 방역 범위 내에 있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료 인력은 한정돼 있고 중환자가 지금 보시면 하루에 20명씩 느는데 병상은 하루에 지금 20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점을 좀 잘 고안을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중환자가 사망을 하시니까 이것은 그동안 축적됐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환자를 1명 볼 때 하고 10명 볼 때 하고요. 그 노력의 결과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텐시브 중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집중 치료가 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 당국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민간 병원도 알아보고 있고 뭐 공공병원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미 굉장한 피해를 보고 계시고 민간 병원들이 지금 어떤 확약이 없이는 병원을 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당국에서 발표를 해주셔야 민간 병원에서 정말 의료인의 정신으로 병원을 제가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예. 것이 없이 지금 계속 노력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와 그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뭐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곳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제주도라는 곳이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가는 곳인데 대부분 외부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관광 목적으로 간 그 경우에 의해서 도리어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이것은 뭐 제주도뿐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은 일상 곳곳에서 발생을 하니까 제주도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게 이번에 맞습니다. 좀 드러난 것 네.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방역 당국에서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동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확산세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그게 가능할지 이동량이 얼마나 준 겁니까? 이동량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동량 파악은 핸드폰의 그 데이터를 집계함으로써 할 수 예. 있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주말의 이동량이 지난 주말보다 12% 감소를 했다라고 네. 하는 데이터 나왔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 직전이었던 11월 중순 주말에 비하면 30%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국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 이유로 이동량이 스스로 줄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고 예.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슬슬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는 건데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동량이 줄었는데도 지금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동량이 줄고 있으니까 거리두기 격상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방역 당국이 이제 이동량 말씀하셨는데 이동량이 줄어서 그 효과가 이제 곧 나오겠다라는 말도 하면서 그런데 확진자는 왜 줄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료 검사도 확대하고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과 같나요, 다른가요? 저는 좀 다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검사에서 68명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물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그렇죠. 예. 그 숫자가 지금 여기 1,000명이 얼마나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고 물론 그 중에 많은 게 무증상 감염자에 퍼졌기 때문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 또 국민들에게 경각심이 될 수가 있겠죠. 68명이지만 그 밀접 접촉자를 검사하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이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또 3단계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 격상하는 대신에 좀 부분적으로 핀셋처럼 그 방역망을 쪼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홀덤펍 네. 게임하면서 뭐 술 파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이곳을 금지했고 또 다른 곳도 많이 나오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우려가 있는 곳은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몇 개 더 추가가 됐다, 보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홀덤펍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놀이를 하고 또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일반 음식점으로 또 분류가 돼 있던 곳인데 예. 여기서 이제 최근에 5개 업체에서 한 20여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을 함으로써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인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도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스키장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을 중단하는 예. 그런 조금 제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고 종교계에 대해서는 비대면 활동을 요청을 하는 뭐 예배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고 식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금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또 개인 파티룸에 대해서도 금지 권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말에 굉장히 뭐 여러 모임이라든지 행사를 맞이해서 예. 숙박시설들이 가득 차는 그런 예약 엄청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하는 그런 것도 추가가 됐고요. 예.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라든지 또 시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런 제재가 있으면 거기는 뭐 덜 가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또 피해서 이쪽으로 뭐 새벽에 어떤 방을 빌려서 파티한다든지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저기로 이제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뭐 파티룸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결국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곳곳을 개별 사례를 봐가면서 보완하고 덧붙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격상이지만 국민들이 이제 이동량 전체 자체를 좀 제한하는 네, 가능하면 집에 머무시는 예, 그런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예, 교수님이 그 평창의 스키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늘어가고 있어서 그 강원도에서 평창 스키장은 2.5단계를 준용시키겠다. 입장객 3분의 1로 줄이고 리프트 탈 때 거리 2m 두고 그다음에 밤에 9시 이후에는 야간 개장 안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는 있겠지만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되는 원인이 대부분 차량을 같이 타고 공유를 하거나 그때 마스크 안 쓰잖아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숙박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 아예 거기를 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죠. 우선 거기를 가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신속 항원 검사라도 해서 음성인 경우만 통과를 시키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타시는 경우는 KTX 고속버스 같은 경우도 PCR 검사 음성인 경우만 타는 거죠. 두 가지를 병합하게 되면 아마 거기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타실 수 있게 되고 예. 3단계가 되면 이미 사용을 못 하겠지만 3단계 직전에는 이런 식의 조금 더 철저한 방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키장, 그러니까 지금 뭐 해당 스키장은 20일까지는 해당 스키장은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 탈 때 감염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갈 때 올 때 같이 차 타고 가고 오거나 아니면 같이 음식 먹을 때 그럴 때 감염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조치가 큰 효과는 있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방역 당국에서 3단계 격상에 신중함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앞서 교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자택에서 사망한 환자가 또 나와서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지금 사실 대응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상이 없기 때문에 대기를 하신 거죠. 아니면 연결 체계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60대였고 기저질환자는 무조건 병동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없다면 생활치료시설에서 관찰이 됐어야 돼요. 네.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갑자기 환자가 2, 3일 만에 나빠집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만일에 생활치료시설에서 우리가 산소 포화도라든지 그런 걸 정기적으로 체크를 했다면 최대한 사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입원도 못하고 생활치료시설도 못 갔다는 거는 의료체계가 지금 과부하가 분명히 걸려 있고 대응체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됐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선 입장과는 좀 정부와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라서 지자체와 방역 당국 간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현재 이 사건을 보면 서울시의 입장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근데 생활치료센터로도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기 중에 2번 정도를 이제 더 호소를 해서 병상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신호인 것이고 그리고 예. 지금 여러 가지 위험한 징후들이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비중에서도 네. 32% 정도로 20%대였던 것이 이제 한 1, 2주일 만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상황에 그렇게 맞지 않는 현재 의료 여력이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컵에 물이 좀 차 있는데 아직까지 더 부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살짝 밀어서 찰랑거릴 때 넘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의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살짝 비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닌가? 예. 이럴 때는 보다 현장에 있는 정부보다는 지자체라든지 또 의료 보건당국이라든지 이쪽의 판단들을 조금 더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사망하신 60대 남성분이 이제 종로타운발 확진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부가 2분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부인분은 입원을 하셨고 이 남편분은 입원을 못한 상태에서 한 2, 3일 있는 와중에 부인이
병원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래서 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사망한 상태였다. 60대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은 물론 있으셨다고 하지만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 병상이 없더라도 보호할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거 뭐예요? 갑자기 나빠지시네요, 상태가. 네, 그래서 집에서 대기하는 분들은 전국 건강한 분들도 모니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이분 같은 경우 60대고 기저질환자면 무조건 병동으로 입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체계에 다 문제가 온 거고 병상이 분명히 부족한 거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의료부하가 지금 안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하루에 20명씩 중환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가 10명씩 넘게 네. 나와요. 그거는 이미 집중치료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지금 상태 의료 체계는 문제가 심각하고 컨테이너 병상 몇 개 만들어가지고 이 상태 해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병상을 당국에서는 계속 뭐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확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바람을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럼? 저는 바람이신 것 같고요.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그 대학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 저기 먼 데서 몇십 킬로에서 건너와요. 병상이 예. 없다고. 그런 환자들 병상을 빼라는 거는 그분들은 그럼 치료를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비우는데 공공병원에도 중환자가 많고 예. 그분들은 또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가고 그 병상을 피우니까 민간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공공병원이 정말 적어요. 예. 그러니까 공공병원 수립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할 수가 없죠. 예전에 공공병원 많이 없애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의 공공병원 자체가 자체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공공병원은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공공병원 정도의 시설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중환자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없고 그럼 민간병원에서 이제 준종합병원을 해야 되는데 준종합병 민간병원을 다 비우면 그 병원에 이제 한동안 정말 환자를 못 받게 되죠. 네.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돼야지 그 병원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 지금 지침도 안 나와 있고 예. 대구 때 사례를 생각하면 그 병원이 아직도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보니까 선뜻 병원을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수님은 이제 의료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병상에 대해서의 정부 대처는 굉장히 답답하시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예. 뭔가 제공을 해주시고 믿음을, 신뢰를 주셔야지만 우리 의료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에 대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더불어 선제 검사 노력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 곳곳에 임시선별 검사소가 설치가 돼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통계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일반인들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가서 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고요. 지금 68명이 3일 동안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를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나오는 숫자의 몇 프로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몇만 명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란이 5배, 대만이 25배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기본이 5배에서 10배는 넘게 지금 우리 같이 있는 거죠, 확진자들이. 예. 그래서 굉장히 개인 위생을 신경을 써야 되고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신속항원 검사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드렸어요. 네. 그런데 아마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의료인이 해야 되고 위험하다, 코피도 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그러면 미국에서 최근에 개인용으로 집에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키트가 이제 승인이 됐어요. 네네. 그걸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렇게 길게 돼 있질 않고 요만해요. 네. 그래서 캡이 달려 있어요. 아기들은 요걸 캡을 끼워서 하면 요만큼만 코에 들어가고 끝에는 털이 달려 있어요. 예. 그리고 성인은 이 캡을 빼면 딱 그 들어가는 만큼만 들어가니까 예.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진단율도 96%가 나옵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서 군대 같은 데서 매주마다 검사를 하면 정말로 일찍 확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이제 그 백신과 관련해서 오늘도 정부가 백신 계약과 관련해서 그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만 우리가 계약을 한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뭐 어떤 확약성과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FDA 승인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되지 않지 않았냐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죠? 일단 뭐 한국 정부가 계약을 확실하게 선구매 계약을 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밖에 없고 이제 예. 오늘 또 뭐 계획을 발표를 하겠지만 연내로 이제 다른 백신들도 더 구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백신은 이제 좀 다양한 종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제 그 백신의 특성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은 뭐 상급 종합병원에 보내고 어떤 것은 보건소로 보내고 이런 전략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이제 FDA에서 승인한 백신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고 네. 이제 화이자가 승인을 받았고 이제 모더나가 또 표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예. 그 두 가지 백신을 또 어떻게 추가로 확보하는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도 조금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